김충식 얘기를 다루면 이 너무 영화 같고 너무 소설 같아서 네. 약간 좀 거리를 두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아니, 그러나 우리는 증거를 바탕으로 정황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그런 의심을 좀 내려놓아야 될 때입니다. 왜냐? 김건희, 윤석열이 못할 게 있습니까? 우린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마음을 조금 열고 이야기를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해 오셨습니까? 잼통을 향한 테러와 계엄령 음모 등 경악스러운 사건들이 김충식이라는 하나의 이름과 김건희 등 핵심 인물들이 엮여 있는 걸로 추측되는데요. 이 거대한 카르텔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는 사실에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영상에 나오는 김충식이라는 인물을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그 김충식 본인도 제가 이제 전에 말씀드린 거는 김충식의 동거녀인 김모 씨가 김건희가 이재명을 죽이러 사람을 모집했다 이 발언했다는 내용 말씀드렸잖아요. 그 녹취 네. 있었잖아요. 녹취. 예, 녹취 있었잖아요. 근데 또 다른 녹취가 있습니다. 김충식 본인의 녹취록에 이재명을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녹취록이 있습니다. 김충식 본인이요? 본인이 아, 자. 권총으로 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그 얘기를 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24년 1월 2일 이재명 대표는 진짜 죽을 뻔한 테러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가 시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담긴 녹취도 우리가 만나봤었는데요. 네. 이번에 함께 들을 녹취는 김충식의 목소리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소년보 목사의 목소리인데요. 네. 김충식과 소년보는 이재명은 죽어야 한다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다녔더라고요. 이게 지금 퍼즐이 몇 개가 맞는지 모릅니다. 그러네요. 정말 무시무시한 그 장면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이재명이 이제 나를 못 살아야 돼. 대모가 얼마나 일어날지 몰라요. 그리고 정체를 쓸 수밖에 없잖아. 그리고 또 내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면은 일주일도 안 돼서 한 달도 안 돼서 이 나라는 전체주의 국가가 될 거다. 그렇게 될 겁니다. 이재명이 대통령 맡기 위해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내 삶을 다 바쳐서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이 죽어야, 이재명이 그런 탐욕과 적개심과 이기심이 죽어야만이 대한민국이 산다고 외쳤고, 여러분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소년보 목사가 세계로 목사죠. 맞습니다. 세계로 교회 목사예요. 근데 그 김충식 수첩에 또 관련 그렇죠. 제가 매불쇼에서 메모가 말씀드렸지만 그 김충식 수첩에는 세계로 교회 손목사 아산 배방 부동산 7억이라는 메모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럼 세계로 교회 손목사면 소년보 목사 아닙니까? 그러네. 누가 뭐라 그래도요. 그리고 이제 이 아산 배방 부동산권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면 2001년이에요. 김건희와 최은순이 김충식의 도움으로 여기 개발지구에 대한 비밀 정보를 받아서 30억을 투자해가지고 그것도 자기 돈은 거의 안 들이고 네. 남의 돈 가지고 투자해서 나중에 이게 국가산업으로 국가에서 개발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부터 보상액을 무려 130억을 받습니다. 네. 국가 돈으로. 이 고급 정보를 어떻게 알았느냐? 현재 제보 내용 중에는 김충식이 당시부터 이미 제가 말씀드렸던 윤남금 판사와 긴밀한 관계였는데 법원에 들어오는 정보를 윤남금 판사로부터 확인해서 이 부동산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혹 제보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특검에서 밝혀봐 주시길 바라고요. 네. 어쨌든 가만히 보게 되면 김진성이라는 인물이 테러범 아산 배방에서 부동산을 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충식과 최은순과 김건희는 아산 배방 일대에서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떼돈을 벌고 둘의 최초의 회사가 방주산업이라고 있어요. 방주산업. 이 방주산업이 그 부동산 개발용 회사입니다. 아산 배방에서 시작을 했고요. 이게 나중에 명칭을 살짝 바꿉니다. 충운산업으로. 김충식의 충, 최은순의 은을 따서 충운산업으로 바꾸고 이게 지금 특검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ESIND 양평 공군지구 개발 부정 국정농단 관련된 사항이 드러난 게 나중에 명칭을 다시 ESIND로 바꾸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산 배방 일대로 막대한 자산 축적을 위한 투자 활동들을
김건희, 최은순, 김충식이 벌여왔는데 김진성은 거기에서 부동산 사업을 했던 사람이고 그렇지. 그다음에 김충식의 다이어리에는 세계로 교회 손목사 아산 배방 부동산 7억이란 문자가 나왔을 뿐만 아니라 네. 또 이 테러범 김진성을 가덕도 테러 현장에 차로 이동시켜준 사람이 세계로 교회 손목사가 있는 세계로 교회 신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자로 알려졌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표현되는데 거죠. 예, 그게 예. 확인이 아직 안 됐나요? 현 언론에 나오기로는 확인이 됐고 뭐 수협 직원이었다 이런 네, 얘기까지 그렇습니다. 나오니까 네, 거의 그러니까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의 녹취록에는 이재명을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지금 그러네. 나오게 녹취록이 지금 공개가 되고 예, 있는데 됐잖아.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니 이재명에 그래서 대한 의원님 예. 아까 그 김충식 메모 다시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만약에 이 메모가 예. 진짜 김충식이 작성한 메모라면 사실 퍼즐을 맞힐 필요도 없이 거의 이재명 대표 테러의 배우는 김충식, 김건희로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예, 예. 자, 그래서 그런지 댓글상에도 이 메모에 신뢰도를 문제 삼는 분들이 꽤 많아 보이는데요. 그건 왜 그런 걸까요? 일단 뭐 이제 특정 유튜브 채널에서 저 메모가 필적이 다르다 뭐 이렇게 하면서 김충식이 한 게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의혹들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김충식의 메모가 맞을 수 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김충식을 주군으로 모신다는 이재성. 네. 지난번에 제가 이재성의 녹취를 말씀드렸지만 이재성이 원장님께서 세계로 손목사라고 아산에 있는 목사 번호를 적은 게 빌미가 돼서 특검에서 맞아. 이 얘기 김충식이 했잖아. 수사를 받고 있다라는 발언을 합니다. 했잖아. 이 얘기. 예, 했잖아요. 저기는 그런 그 잘못된 허위 정보를 누가 쓰는 바람에 오해를 받고 있다라고 한 게 아니라 김충식 씨가 썼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라고 했어요. 그거 했잖아.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 김충식 메모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이 지금 하나하나 다 사실적인 그런 상황들과 일치하고 있는 것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DMZ 토지 거래, 그건 제가 직접 하지 않았습니까? 그 본인이 맞다, DMZ 토지 정부로부터 분양받은 거 맞다, 뭐 행안부나 통일부에서 도와줬다 이 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양평 토지권도 메모장에 있는 거거든요. 수첩에. 또 지금 어쨌든 간에 사실관계 확인돼서 특검 수사 들어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마약 사건 관련돼서도 나중에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그것도 자기 자필이라는 거 인정했습니다. 예? 예, 물론 마약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건 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네네. 그다음 고위직 인맥 기록에 대한 기록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그냥 쓴 거고 허위고 필적이 그분께 아니다 이런 얘기했지만 지금 사진 자료들이 다 밝혀졌어요. 그 네. 고위직의 인물들과 실제로 만나서 도자기를 건네받고 특정 행사에 같은 모임에 참여하거나 관련된 기구에 속해 있거나 임원이거나 다 드러나고 있어요. 네. 그럼 어떻게 이것만 사실이 아니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할 수 그거는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하지.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한 겁니다. 그 매우 예, 이상하죠. 예. 아주 이상한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로 보는 게 현재로서는 타당하다고 저는 봅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특검이 철저히 조사를 해줄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진짜 사실이라면 진짜 이건 무서운 일이 발생한 겁니다. 예. 김건희가 시켜서 김충식을 통해 소년보 통해서 네. 그 김진성을 통해서 테러가 발생했다. 와, 이거는 진짜 너무너무 무서운 일인 거예요. 그리고 사건이 발생하고 예. 그 범인의 배우가 알려질까봐 경찰을 동원해서 현장을 청소하고 증거를 인멸했다. 이건 맞습니다. 진짜 끔찍한 일입니다. 끔찍한 일이고요. 이 시청자분들께서 한번 복기를 해보시면 아는데 당시 경찰이나 국정원이나 또 총리실의 대테러 대응반이나 이쪽에서는 김진성의 사건을 개인의 우발적인 사건으로 덮어버렸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웬만한 그 전문적인 수사관들한테 물어보면 너무 이상한 점이 많고 네. 저도 그때 굉장히 의혹이 많았던 게 네. 자, 야당의 대표가 총선을 얼마 앞두고 그렇지. 갑자기 기습을 당했어요. 테러를 당했어요. 네. 그럼 정부에서는 이 파장이 어디까지 갈까 우왕좌왕하고 사건 관련돼서 뭐 정황 증거들 증거 인멸 있을까 봐 경찰은 조치를 하고 해야 되잖아요. 네. 당시 보세요. 이건 프로 기획자가 붙기 전에는 이렇게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진성의 우발로 볼 수 없어요. 첫 번째 말씀하셨지만 맞아요. 핏자국을 바로 지워버렸죠. 네. 예. 그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단순 찰과상 1cm 정도의 단순 네. 찰과상에 불과하다라고 네. 이야기를 합니다.
핏자국이 이만한데 단순 찰과상이라 그러면 개연성이 떨어지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핏자국 지운 거예요. 네. 그 과도 그리고 얘기 나오고. 맞습니다. 1cm의 단순 찰과상인데 호들갑을 떨고 있다. 이런 프레임을 바로 씌웁니다. 네. 그다음에 헬기 이용했다라는 거 특혜 의혹으로 프레임 맞습니다. 전환시켰죠. 응급 환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헬기인데 그렇습니다. 마치 이재명 전 대표만 이용한 것처럼 특혜 의혹을 씌웠어요. 그렇죠. 그리고 커터콜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이번에 국정원 보고서에서 나왔는데 테러라고 하는 정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상민 전 검사 당시 국정원의 파견 뭐 특별보좌관, 법률보좌관으로 법률특보. 법률특보 네. 김상민이 테러로 보지 말고 일반 사건으로 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주잖아요. 네. 이게 큰 차이입니다. 테러가 되면 정치적 동기가 붙은 사건을 테러라 그러거든요. 네. 그럼 정치적 배후를 수사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개인 사건이 돼버리면 개인적인 원한이잖아요. 그렇죠. 너 카타칼 듣고 왜 달려들었어? 텔레비 보다가 짜증나서. 그럼 더 이상 수사할 게 거기서 없어요. 끝이죠. 근데 이게 일사천리로 진행이 돼요. 맞아요. 이거는 컨트롤 타워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도 김진성에게 이것을 사주하고 뒤에서 여론 프레임을 통해서 총선을 앞두고 마치 야당 대표가 부끄럽게 1cm 정도의 찰과상을 가지고 쇼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만든 건데 네, 네. 제가 왜 이게 논리적 근거가 있다라고 보냐면 내란을 보면서요. 내란의 노사원 같은 인물 좀 이따 오혁진 기자가 말씀하신다는데 네. 그 사람들 세계 최고 수준의 프로들입니다. 노사원 정보사령관 출신이죠. 네.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예요? 해외 나가서 작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해외의 어떤 정보를 캐낼 때 대한민국이 전혀 개입되지 않은 것처럼 음. 철저히 민간이 우연히 술집에서 알아난 것처럼 첩보 공작. 흔적을 없애고 공작하는 사람들인데 네. 이게 만약에 테러 그 내란과 계엄을 준비하던 세력이 여기에 만약에 작전 세력으로 붙었다라고 하면 저는 플랜 A, 플랜 B 세웠을 거다. 네. 사망했을 경우에 그렇지. 또는 사망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냥 단순 우발적으로 살짝 찔렀는데 우연히도 급소를 맞아서 죽었다. 또는 사망을 안 했을 경우에는 그냥 개인적인 동기에 의한 그런 단순한 그냥 것을 가지고 마치 엄청난 일을 벌린 것처럼 프레임을 만들면서 야당이 쇼를 하고 있다. 네. 이것들을 만드는 플랜 A, 플랜 B에 따라서 움직였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김충식 메모가 단순히 넘어갈 일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 김충식 메모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네. 이거는 수상한 지점이 한두 군데가 너무 아니라는 많았죠. 겁니다. 네. 없었다고 네, 하더라도. 맞습니다. 네. 이것은 테러의 순간인데 너무도 끔찍합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뛰어 올라서 저렇게 찌르는 저 장면. 저것이 테러 아닙니까? 저것이 사람을 죽이려고 한 짓 아닙니까? 이 영상은 거의 최초로 공개되는 영상입니다. 과연 박근혜 대표가 커트칼로 찔렸을 때 어떻게 보도했습니까? 하루에도 몇십 번씩 피습 장면을 보도하면서 정치 이슈화했던 언론들, 방송사들 정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장면은 어떻습니까? 너무도 섬뜩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보십시오. 치고 들어가서 이재명 대표를 죽이는 저 행위 아닙니까? 이번에 자료를 다시 살펴보면서 보았던 이 영상 너무도 끔찍합니다. 범인은 특수 훈련을 받은 전문가와 같은 그야말로 테러 전문가, 특히 집중적으로 6개월 이상 훈련받은 것 같은 그런 행위입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미처 손 쓸 새도 없이 전광석화처럼 정확하게 이재명 대표의 경동맥을 노리고 공격해 들어간 프로의 솜씨입니다. 그리고 당시 범인이 사용한 칼은 전술용 칼을 다시 개조해 찌르기용으로 만든 암살용 흉기였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실물 보여드릴까요? 이 실물을 이렇게 개조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죽이기 위해서 날아가서 찌르는 것처럼 그렇게 훈련하고 훈련해서 이재명 대표를 이틀 이상 추적하면서 기회를 노려서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살해하려고 했던 정치 테러입니다. 백주 대낮에 발생한 이 정치 테러입니다.
그러나 범인은 지난해 2월 대법원에서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에 마무리되고 말았습니다. 정치적인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대통령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죽이려고 했다라고 본인이 밝혔는데 이것이 테러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질서와 국헌 그리고 선거제도를 부정하고 대의민주제도를 파괴하려 했던 그 범죄가 묻혔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이 범인의 단독 소행인지 공범이 있는지 어떤 조직적 배후가 있는지 여부와 왜 사건 발생 직후 현장에서 신속하게 증거를 인멸하였는지 그리고 왜 윤석열의 총리실과 국정원에서는 그 사건을 경미한 사건으로 축소하려 했는지에 대한 조사는 여전히 미진한 상태입니다. 단지 윤 정권의 총실 대테러센터는 사건을 왜곡 축소하는 문자를 유포하였고 대테러 주무부처인 국정원은 당시 합동조사팀을 강서경찰서에서 2차례 보냈으나 일개 강서경찰서에 총경 4급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는 말 듣고 2번이나 돌아왔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심지어 정치검사 출신으로 김건희의 요구에 따라 국정원장 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된 김상민은 윤석열이 파면되기 하루 전인 4월 3일 그들은 윤석열이 4월 4일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김상민은 국정원장 특별보좌관이라고 하는 찐윤 핵심검사 김상민은 윤석열이 파면되기 하루 전 급히 이재명 대표 비습 사건을 커터칼 살인 미수라고 축소하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보고서에는 김상민이 법원이 제시한 범행 도구인 길이 18cm의 이 칼에 대해서 문구용 커터칼이다 라는 상식 이하의 용어를 써가며 이재명 대표가 목숨을 잃을 뻔한 엄중한 사건의 의미를 호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대선 기간 내내 이재명 대표는 또 다른 테러 위협에 유세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졌던 것입니다. 이 김상민은 법률적 판단보다는 위로금 등 금전적 문제를 언급하며 테러 방지법 적용에 실익이 없다라고 평가를 절하했습니다. 테러 방지법에 의해서 테러를 당한 피해자를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실익이 없다고 누가 판단하는 것입니까? 김상민은 법원의 합정 판결문에서 이 대표 테러 피습 사건은 정치적 목적이었다고 분명히 적시하고 있고 테러 방지법으로 기소하지 않았기에 테러 방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그 취지조차 무시한 채 테러가 아닌 단순 살인 미수라고 단정했습니다. 테러 방지법 2조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외국 정부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미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으로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하거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협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테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 당시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이자 야당 지도자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수천만의 지지를 받는 그 정치인, 정치 지도자에 대한 목숨을 노린 이 행위가 테러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심지어 사건 발생 직후 윤석열이도 테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실상 윤석열과 조태용은 테러 방지법을 적용하지 않았고 국정원 책임하에 사건의 실상, 배후, 목적, 정권의 연관성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사건 현장에 김진성 외에 그 누구도 잡혀가거나 추가로 소환돼서 조사받지도 않았습니다.
테러 방지법에 따른 피해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으면 물론 극우 세력들의 극렬한 명예훼손과 자작극 논란까지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국가정보원은 범행 동기가 정치적인 목적이다라고 하는 대법원 판결이 지난해 3월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테러 사건으로 지정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습니다. 총리실,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는 또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오히려 이러한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을 경험했던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후보가 되었을 때 신원 보호와 경호를 요구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오히려 윤석열 집단은, 아니 그 후보 김문수는 이재명 후보가 억지 주장을 한다는 식으로 또다시 의미하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은 테러 혐의 명백한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테러로 지정하지 않았기에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내가 싫어하는 정치인은 칼을 갈아서 목을 찔러도 되겠네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테러 조작 메시지까지 번지게 하고 이것이 가당한 일입니까? 저는 2024년부터 단독으로 또는 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와 함께 이 사건을 테러 지정하고 공범 여부와 배후에 대해 제대로 수사할 것을 여러 차례 촉구했습니다. 우리 이재명 정부 들어서 5개월 전에도 촉구했습니다. 그 뒤에 보이지 않게 여러 번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가덕도 현장에서 증거인멸을 지시하는 모습, 이에 대해서 경찰청에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 신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가덕도 현장에서 증거인멸을 지시했던 이 두 사람, 당시 부산 강서경찰서 경비교통과장 A경정입니다. 이름을 알고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말하지 않겠습니다. 또 하얀 와이셔츠를 입은 이 사람은 강서경찰서 소속 정보관입니다. 정보경찰입니다. 과연 부산 강서경찰서의 경정 그리고 정보관, 정보경찰, 이 사람들은 사건 발생 불과 40분 만에 이재명 대표의 피로 얼룩된 현장을 생수까지 뿌려가면서 급하게 청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의 지시를 받았습니까? 저는 이 두 사람과 당시 사건 현장에서 현장 정리를 지시한 1차 책임자 옥영미 부산 강서경찰서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겠습니다. 경찰은 방송사, 시민 등 다수 인파가 몰려 있었던 점을 고려해 혈흔 자국을 그대로 두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현장 정리를 지시했다라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이 주위에 누가 있습니까? 이 주위에 오로지 경찰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기 어디에 보도 카메라, 방송 카메라가 있습니까? 사건 현장을 청소하는 영상에는 방송 카메라 한 대도 없습니다. 시민이 북적댄다고요? 40분 만에 청소해야 되는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민간인이. 서울 도심에서 발생한 일반 강력사건 현장도 몇 시간씩 보존하며 아주 사소한 교통사고조차도 몇 시간씩 길을 막고 대로해서 현장 체증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1야당 대표이자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암살 행위, 정치 테러가 발생한 그 현장을 40분 만에 지워버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현장에서 옥영미 강서경찰서 등이 분주하게 전화를 받고 전화 또 하는 그런 영상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영상을 또 공개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꼬리를 자르고 상층부를 보호하기 위한 발뺌에 불과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사람들에 대해서
경찰관들을 고발하고자 하는 것은 이들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권력 최상부에서 사건을 축소 왜곡하고 방향을 틀어버린 책임자들에게 대해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최고 책임자 당연히 윤석열, 그리고 경찰의 지현, 행안부 장관 이상민의 지시를 받았을 제23대 경찰청장 윤희근, 이 사람은 국민의힘에 입당한 사람 아닙니까? 뭘 잘해서 그런 포상을 받습니까? 그리고 제34대 부산경찰청장 우철문은 중간보고에서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김진성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행위를 했다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테러 방지법으로 적용하지도 않고 기소하지도 않은 자들입니다. 우철문은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S물산의 고문으로 최근에 취업했습니다. 우철문의 지시를 받은 부산경찰청 핵심 간부, 부산 강서경찰서장 옥영미, 그리고 현장에서 지휘한 경비교통과장 A경정, 강서경찰서 정보경찰 B씨, 이들 모두에서 고발할 것입니다. 정부는, 유관기관은 테러 행위로 지정해 주시고 이에 대한 수사를 다시 착수해야 될 것입니다. 이들을 수사하지 않고 이렇게 묻어버린다면 대한민국은 테러 천지가 될 것입니다.